안녕하세요. 수원보스턴학원의 미셸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수원보스턴학원 초등 일반반 그리고 유치부 뉴 커리큘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입니다. 먼저 학습 방향, 그리고 초등부 커리큘럼, 초등부 관리 시스템, 수원보스턴학원 유치부, 그리고 2023년도 학사 일정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향입니다. 초등부 영재반, 중고등부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심에는 리딩 교재가 있습니다. 특히 23년도에는 초등부 교재로 리딩 교재를 두 가지로 사용했던 것을 미국 교과서 트로피9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들이 트로피9의 교재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교재 내에서 그냥 읽고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리스닝 교재로 그리고 라이팅, vocabulary, grammar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오른쪽에는요. 오른쪽 도표는 유치부 도표인데요. 유치부 친구들은 아직까지 파닉스가 완성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파닉스 먼저 시작하는 학습이 아닌 원어민 선생님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리스닝 스피킹을 흥미롭게 시작해 나가는 패턴의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부 레벨 안내입니다. 왼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슬롯은 주 5일째 수업이고요. 오른쪽으로 두 슬롯은 주 3일째 수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타임 2시 10분부터 3시 10분까지 수업하던 시드 클래스는 그대로 시간이 유지되고요. 30분짜리 1교시, 2교시 수업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파닉스를 완성하지 못한 친구들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슬롯부터는 3시 15분에서 4시 25분까지는 35분짜리 1교시, 2교시 수업하던 70분 수업제 그대로 진행되고요. 스프라우트, 브랜치, 스트림 클래스로 구성되겠습니다. 각 레벨은 A, B, C 단계로 구성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보면 주 3일제로 전환한 수업인데요. 트리 클래스, 아너스 1, 5시 30분에 시작하는 포레스트, 아너스 2 이렇게 구성됩니다. 레벨별 차이는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별 스케줄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주 5일째 수업을 하는 시드부터 스트림 클래스의 편성인데요. 주당 담임 선생님이 3회차, 그러니까 파닉스 클래스는 파닉스, 그 이외의 클래스는 그래머 교재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에서 노란색 부분이 원어민 선생님으로 보시면 되고 초록색 글자가 한국인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업했던 작년도까지 수업했던 리딩 교재에서 베이직 리딩과 트로피9을 병행했던 것에서 2023년도 커리는 모든 클래스는 리딩이 미국 교과서 트로피9 체제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로피9과 베이직 리딩을 병행하기에 트로피9 시간이 부족하여서 4권짜리 세트된 권을 두 달에 한 세트씩 사용했다고 보면 2023년도는 트로피9 리딩 교재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4개월 한 학기에 트로피9 2세트가 아니고 3세트를 사용할 수 있고 레벨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트로피9에 있는 라이팅 부분은요.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국인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도 있기에 초록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최소 주 4회 수업이 들어가게 되고 배정되게 되고 그 이외에 라이팅은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가는 바는 주 5회 원어민이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한국인 선생님이 라이팅을 담당하시게 되면 주 4회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배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상단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트리 포레스트 클래스인데요. 트리 포레스트 클래스는 담임 선생님이 주 3회 그래머 들어가는 거 그대로고요.
주 3회 수업이기 때문에 등원하는 날마다 담임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그리고 교차 리딩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하단으로 보면 아널스 1, 오른쪽 하단에 아널스 2고 아널스 클래스에 대해서는 지난주 목요일에 업로드 되어져 있는 초등 영재반 컬이 설명에 조금 더 상세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초등 일반반과의 가장 큰 차이는 원어민 선생님이 시수가 더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로피9에서 영어 한 권짜리 원서로 들어가게 된다. 호흡이 긴 원서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한 권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원서 체제로 전환되고요. 또 원어민 선생님은 그 원서를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어민 선생님은 틴타임즈 주니어를 가지고 신문 기사 내용, 다양한 지문을 가지고 디베이트 앤 라이팅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스턴 어학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이 과제고 오른쪽이 테스트입니다. 레벨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는데 기존에 있는 재원생 어머님들은 크게 변화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테스트에 대한 부분인데 오른쪽에 단어 테스트가 기존에는 재시험인 경우 통과 기준 미달입니다 라는 문자를 드리고 다음날 일찍 등원하여서 등원하자마자 재시험 볼 것을 문자를 드립니다. 안내를 드리지만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재시험을 보러 오는 친구들이 참 드물고요. 그리고 단어에 대해서 인지도가 너무 낮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 2023년에는 조금 더 단어 학습에 강조를 두고 싶습니다. 선생님들만 애가 닳고요. 본인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나머지 학습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확한 라인을 정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2022년도에 남는 친구들을 보면 나머지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남아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냐면 그것이 아니고 시간을 때우고 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시간을 때우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집에 갈 수 있다. 어쨌든 외우든 못 외우든 나는 집에 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요. 또 재시험이고 또 재재시험이고 재재재시험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실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나머지 학습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단어 시험에 대한 나머지 학습은 폐지할 것이고요. 다른 부분은 단어를 본인이 외우지 못해서 집에서 성실하게 학습을 해오지 않아서 재시험이 걸린 경우는 문자 공지를 드리고 그 다음날 등원하여서 일찍 등원해서 버스는 항상 일찍 도착합니다. 집에서 만약에 학습을 해온 경우는 테스트를 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실장님께 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실장님 혹은 저한테 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진행을 해도 안 된다 하면 주당 단위로 묶어서 금요일마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등원해서 밀린 일주일간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데요. 그것도 개인 일정이나 가족 여행 등으로 만약에 참석을 못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은 재시험에 대해서 혹은 그 학생이 단어 인지를 못해서 그것이 레벨 편성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그 친구의 실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고 저희야 당근과 채찍으로 늘 격려를 하고 또 야단도 치고 해서 어쨌든 외우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본인의 마음이라서요. 본인이 노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부분을 볼게요. 왼쪽의 과제 부분은요. 레벨이 아래로 내려가고 높은 레벨일수록 과제가 당연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초기부터는 이 라이브러리 학습이 도서관이 의무 도서관 독서가 포함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널스반은 영재반이니까 라이팅이 더 추가된다는 부분을 보시고 단어 테스트 완전히 오른쪽에 보면은 먼슬리 테스트인데요. 2023년 달라지는 부분이 매달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부분에서 프레젠테이션과 트로피9의 스피킹 테스트가 격월로 진행되어진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도 물론 스피킹을 연습하는 데 중요하지만 발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트로피9 학습 체제로 진행되면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용 이해도에 대한 것을 읽기로가 아닌 원어민 선생님과 스피킹 테스트로서 진행을 하고 이 친구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을 먼슬리 테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칭형 학습이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암기까지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코칭으로 함께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 역량이고요. 그 이후는 이제 본인의 몫이다 라는 부분 아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주 3일 체제로 진행되는 추리반부터요. 추리 클래스부터는 등원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과제를 하는 시간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혹은 보충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보충을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2023년도부터는 본인이 원할 때 마음대로 왔다가 아니면 남았다가 아니면 와서 단어를 외우다가 뭐 떠들다가 간다거나 장난치다 간다거나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나머지 학습이나 보충은 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정의 과제 관리하는 비용을 부과를 하고 그 비용에 맞춰서 전담하는 선생님이 실장님이 혹은 제가 그 학생을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진행해 감에 따라서 어차피 재원생 드릴 테니까 재원생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남겨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원과의 연계에 있어서 잠깐 남아서 머물렀다가 온라인 과제를 하고 가는 그런 경우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한 타임을 비워서 과제를 하고 간다거나 공부를 하고 가려는 계획을 세운 학생들에 한해서는 관리를 담당 체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입생 어머님들을 위해서 트로피9 교재를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어차피 등원을 하게 되면 더 자세히 보시게 될 테니까 일단은 미국 교과서를 분권화해서 만든 교재다. 그리고 이 교재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레벨이 유치부 초등학교 1학년 레벨부터 렉사일 700에서 900 되어지는 1000레벨이면 수능 레벨이거든요. 까지의 다양한 레벨의 교재들이 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그 교재들이 모두 온라인에 탑재되어 있으며 저희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이북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빅박스인데요. 빅박스는 베이직 리딩이 다 폐지되면서 사용을 이제 그만하면서 빅박스는 파닉스 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닉스 친구들은 특히
이 nursery rhyme이나 아니면 드라마 리더스 같은 아주 쉬운 리더스 교재를 익힘으로써 파닉스를 빨리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박스는 시드반은 빅박스 과제가 두 가지로 나간다. 빅박스와 트로피9 두 가지 다 온라인 과제가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지금 우리 7세만들이 다 초등부 언니 오빠가 되고 나면 이제 6세에서 7세 올라가는 친구들 딱 한 반이 남아 있는데요. 단 한 클래스만 더 모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월수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음은 화목 클래스 한 클래스를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대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픈 못 해드려서 참 죄송했고요. 저희도 협소한 공간 때문에 새로운 클래스를 오픈 못해서 저도 아쉬웠는데 이제 이번에 언니 오빠들이 초등부가 되면서 그리고 중3들이 고등부로 넘어가면서 딱 한 클래스가 오픈할 여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드렸던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완보스턴에서 만드는 바른 영어 첫 단추라고 적어놨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치부 전문학원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유치부 전문학원이 아니니까 장단이 있겠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굳이 제가 단점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유치부 전문학원이 아니기에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다 있는 학원이다 보니까 학습 방향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초등부가 될 것이고 우리 중등부가 될 것이니까 특히 더 학습적인 면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그리고 더 전심을 다해서 살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에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한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오는 초등학교 1학년 클래스와 그리고 우리 유치부에서 학습했던 우리 친구들과의 이 차이를 물론 레벨로는 똑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원어민 선생님과 자유롭게 흥미롭게 유치부에서 수업을 1년 혹은 2년을 했던 친구들이라 다른 학원을 거쳐온 혹은 그냥 유치부만 졸업한 친구들과의 그 차등을 반드시 내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바른 영어 그리고 제대로 기초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흥미와 학습의 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치부 하면 흥미인데 흥미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가 저희의 생각입니다. 흥미만 가지고 재밌게만 한 거 가지고는 실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미 있는 영어로 영어가 가장 재밌고 즐거운 과목이다. 즐거운 것이다. 영어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느낌은 충분히 갖추게 하되 학습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짜진 것이 저희 수완보스턴의 킨더의 특징입니다. 자, 클래스별로요. 월, 수 혹은 화, 목 클래스인데 스토리북 베이스로 나아갈 것이고요. 원어민 선생님은 액티비티 위주 같은 교재를 쉐어하되 한국인은 스토리북을 수업을 하고요. 원어민 선생님은 스토리북 액티비티 위주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 바뀌었어요. 정원이 회비 인상이 없는 관계로 정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변환되었습니다. 2023년 월간 계획을 세워봤고요. 월별로 항상 행사를 하는데 행사할 때마다 또 밴드에 저희가 비공개 밴드에 월간 스케줄을 늘 업로드해 드리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2023년도 월간 행사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케줄인데요.
월별로 스케줄이 20일 이상이 나오는 것도 있고, 달도 있고, 20일이 채 안 되는 달도 있고, 그리고 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쭉 지금 4개월 다니니까 3월 학기, 7월 학기, 그리고 11월 학기 균등한 수업 일자를 맞추기 위해 정리를 해보았고요. 일단은 21일이 되어지는 달도 있고 20일이 되어지는 달도 있으니까 21일이 넘어가는 달에는 하루 오프를 나왔고요. 그래서 3월 31일 오프고요. 5월 29일도 오프가 되겠네요. 그런데 미리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공지해드리고요. 휴가 일정 잘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8월과 9월에 추석 연휴 때문에 하루가 부족한 수업 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일수는 행사 있는 복학킹 대회나 아니면 에세이 라이팅으로 보충을 하루씩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부분, 특히 신입생 어머님들이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듣고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등원하셔서 담임 선생님이나 저와 같이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2022년도 저희가 진행했던 행사 할 때마다 찍어두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아주 짧게 편집해서 3분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업로드해 놓았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023년도 열심히 달려가는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달리는 수험 보스턴 학원이